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1기와 큐브 위성 7기 등 본격적으로 실용급 위성을 탑재해 발사한 첫 번째 사례로, 이번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시대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국이 1톤 이상의 위성을 우주로 쏘아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세계 7번째 나라가 된 것입니다. 누리호 발사 123초 뒤 고도 66km, 누리호는 1단을 분리했습니다. 이어 위성을 감싼 덮개인 페어링과 2단이 차례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발사 789초 뒤 고도 550km에 도달하면서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분리됐고, 이후 20초 간격으로 벤처기업 저스텍과 루미르, 카이로스페이스가 제작한 큐브 위성 3기가 차례로 분리됐습니다. 마지막에는 천문연에서 개발한 우주기상관측 군집위성 도요셋 4기 중 3기가 분리됐습니다. 누리호 발사 43분 뒤 오후 7시 7분 남극 세종기지 기지국에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살아있다는 생존신호, 즉 비콘 신호가 수신됐습니다.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제대로 위성을 올려놓았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이후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던 오후 7시 58분 대전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 위성의 현재 상태 진단 정보와 위성의 각종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가 수신됐습니다. 누리호에 함께 탑재됐던 큐브 위성, 꼬마 위성들도 잇따라 생존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됐다는 안도감과 함께 누리호 발사를 총지휘하는 발사지휘센터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은 우주 스타트업이 실제 위성을 만들고 우주에 올려 운영까지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장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지난 2차 발사가 누리호 성능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실용급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실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전 세계 고객사들 앞에서 한국의 로켓 기술력을 공개 시연한 것입니다. 이번 발사로 실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누리호의 능력이 검증되면서 우주 산업 개발도 한층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의 가장 큰 특징은 구체적 임무가 있는 실용 위성이 실렸다는 점인데요. 국내 발사체가 실제 손님을 받아 위성 안착 임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선 발사 때도 위성이 있긴 했지만 실제 위성의 크기와 무게를 흉내낸 모사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 손님을 받아 위성 안착 임무에 나섰으니 진일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본격적으로 테스트가 아닌 위성 임무가 중심이 되는 발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이처럼 대단한 일로 생각하는 이유는 우주 발사체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입니다. 누리호는 발사 125초 뒤 1단, 2분여 뒤 2단이 성공적으로 분리됐고, 오후 6시 37분 목표 고도 550km에 도달한 누리호가 가장 중요한 임무인 위성 8기를 궤도에 차례차례 내려놓았습니다. 이후 누리호는 떠나보는 위성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몸을 틀었는데, 그때 장착 카메라에 푸른 지구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누리호에서 보내온 우주 셀카는 거의 실시간으로 현장의 화면을 보내 놀라움을 더했습니다. 누리호가 우주에서 보내온 깔끔하고 깨끗한 우주 셀카 영상은 이번 3차 발사의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서 새롭게 확보된 신기술이 있습니다. 누리호에 실린 위성 8기를 20초 간격으로 속사포 발사하는 사출 기술입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시도된 방식인데요. 이 기술은 지상 추적소에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정확한 시간에 순차적으로 위성을 내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단장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작업이기 때문에 이번 3차 발사에서 새로운 사출 방식을 성공시키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기울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출 방식은 단시간에 사출된 위성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팀은 발사 전 연구를 통해 이 방식에 최적화된 위성 배치를 고안해냈고, 지난 2차 발사 때는 위성들을 아래에서 붙여 겹쳐 쌓아 올렸지만 이번 발사에선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중앙에 두고 양옆으로 부탑재 위성인 큐브 위성 7기를 배치했습니다. 사출 직후 위성들의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누리호 본체에서 직접 발사된다는 것도 이 사출 방식의 특징입니다. 누리호 본체에서 분리되는 성능 검증용 위성에 실려 사출되었던 2차 발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모든 위성이 누리호에서 직접 발사되는데요. 누리호가 우주에 도달하면 누리호 3단부에 설치된 사출 기괴한 스프링이 탄성을 이용해 위성들을 기계 밖으로 밀어내도록 했습니다.
24시간이나 연기된 끝에 재도전에 나선 누리호는 이처럼 처음 시도해보는 기술들이 많았지만 지구와의 교신까지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새로운 우주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이번 3차 발사 성공에는 특이한 기록도 있습니다. 바로 연속 성공 기록인데요. 우주 프로젝트는 아직까지도 미지의 영역이 많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작년 6월 누리호 2차 발사에 이어 이번 3차 발사 프로젝트까지 연이어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로켓 개발 후 연속 발사 성공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도 달성하지 못한 진기록이었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누리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10년부터 개발한 토종 발사체입니다. 한국이 지난 2차에 이어 3차 발사까지 성공하면서 50여 년의 세계 우주 개발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데요. 이번 3차 발사 성공은 6년에 걸쳐 진행되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의 반환점을 무사히 돌았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며 발사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발사체 성공이 반복될수록 앞으로의 관심은 발사체 자체보다는 발사체에 실린 위성의 임무에 더욱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실린 주 탑재 위성은 밤낮 구분 없이 지상 관측을 할 수 있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입니다. 1호기는 2018년 12월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 9에 실려 발사됐지만 이번 2호기는 국산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누리호에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도요셋 4기와 국내 민간 기업이 완성한 큐브 위성 3기가 실렸습니다. 2차 발사 때 큐브 위성이 모두 대학에서 만들어졌던 것과 확실히 다른 점입니다. 아직 스페이스X처럼 돈을 받고 올릴 단계는 아니지만 국내에 이런 발사 서비스가 있다는 것만으로 국내 민간 우주 기업들이 얻게 되는 이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위성 스타트업에 우주 발사 경험이 있다는 이력은 매우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번에 누리호 발사에 관여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렵게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니다가 퍼스트 클래스를 탄 느낌이다. 그동안 해외 발사체에 의존했는데 우리나라, 우리 땅에서 쏠 수 있어서 모든 과정이 편했다. 국산 발사체를 이용해 편리하게 위성을 쏠 수 있는 것, 또 언제든 원하는 위성을 원할 때 쏠 수 있는 자국 우주 발사체 보유의 장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위성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것은 물론 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에도 동력이 되기 때문에 누리호가 한국 우주 스타트업의 이력서 관리를 도와준 셈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간 기업들의 참여 기회는 발사 횟수에 비례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천병은 역시 한화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누리호 엔진 개발에 참여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의 체계 종합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까지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엔진 총조립 부분을 맡아 발사체 발사에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발사체 설계 기술과 발사 운용 관련 기술까지 이전받아 후속 발사체의 제작과 발사까지 주도할 예정인데요. 전세계 우주산업이 민간 주도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한국 발사체 산업 생태계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한국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누리호는 2027년까지 3차례, 4차에서 6차까지의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 2025년 예정인 4차부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준비를 주도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탑재하고 발사될 계획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렇게 발사될 누리호 제작을 총괄하며 제작 비용 절감과 효율화, 향후 상용 발사 서비스 시장 진출 가능성 등을 모색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은 누리호에 이어 달 착륙선을 비롯한 대형 위성 발사에 활용하기 위해 차세대 발사체도 개발 중입니다. 누리호는 75톤급 엔진 5기와 7톤급 엔진 1기를 장착한 3단형 발사체이지만 차세대 발사체는 100톤급 엔진 5기와 10톤급 엔진 2기를 탑재한 2단형 구조인데요. 지난해 11월 개발 착수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계획대로라면 2030년 달 궤도에 투입할 첫 시험 발사를 지켜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